지난주와 반대 상황이야. 우리 영상 봐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왔던 두 친구가 오늘은 이제 빠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영상을 보게 된. 니네 다 짠 거지? 번갈아 가면서 뭐 한 명은 그 자가격리 중이어서 그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뭐 그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해야지, 맞지? 여러분들 영상 볼 때도 여러분들에게 꼽을 준 것처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꼽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정이라는 게 갑자기 생길 수 있고 막 그런 거니까 몸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난 안 아프고 싶은데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야, 진짜 참 재밌네.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렇게 반대 상황이 연출이 될 줄이야. 우리가 이제 77조 언어와 매체와 관련해서 이제 문법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윤진아, 우리 중간고사 준비할 때 문법 쭉 한번 정리를 했었잖아. 우리 중간고사 기간에 문법 했었잖아.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을 지금 다 올렸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다시야. 다음 주까지 정규 수업하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내신 대비에 들어갈 건데, 우리 청라고 친구들은 지금 영상을 다 올렸으니까 틈틈이 그거를 최소한 다 한 번씩은 보고 오세요. 이번 청라고가 중간고사가 없어서 국어를 보지 않아서 그 시간에 현대문법을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뭐 대인고 친구와 그 다음에 회원고 친구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3학년 때 그 언매를 선택할 거다고 한다면 현대문법은 그 영상을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재미는 없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저도 그 영상을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미리 얘기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유인물 교재를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제 문법에 관심이 있으면 얘기해 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77쪽에 있는 문법을 볼 건데, 여기에 있는 문법 분량이 좀 많아. 사실은 우리가 이제 2교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제대로 설명하면서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필요한 것만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외우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주간 테스트는 지난주에 이제 화법 유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테스트로 진행을 했다면, 다음 주는 오늘 하는 문법 설명을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할 테니까 꼭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풀어오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77쪽입니다. 네모 1번이야. 네모 1번. 의문의 2에 의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의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무조건 의문하면 머릿속에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떠올라야 돼. 다시, 문제에서 의문을 보면 무조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야.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의문의 개념을 보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래.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적은 소리의 단위.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것이 불, 뿔, 풀, 곰, 감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비교해보면 불, 뿔, 풀의 경우는 초성, 첫 소리가 달라진 거죠. 곰, 감의 경우는 중성, 가운데 소리가 달라진 거지. 그래서 하나씩만 다를 때야. 하나씩 달라지니 어떻게 됐다? 내 뜻이 달라졌다. 요겁니다. 요게 이제 의문이라는 게, 그렇게 달라지는 요소들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거기 얘 밑에다가 이거를 써주세요. 최소 대립상. 지금 거기에서 예를 들어준 그 대상하고 관련되는 개념이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야. 하나만 다를 때 뜻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최소 대립상을 짝을 지을 때는
지금 거기에 있는 방식으로 짝을 지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괄호 2번입니다. 밑에 의문의 종류에서 분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분절은 나눌 수 있다의 뜻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분절 의문은 나눌 수 있는 것, 비분절은 나눌 수 없는 것. 즉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서 나눌 수 있으면 분절 의문인 거고, 여기서 구분 분리가 안 돼, 그러면 비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 자음하고 모음이 이제 분절 의문, 나눌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에는 소리의 길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재를 보시면 분절 의문입니다. 실질적인 소리값이 나누어 분리되는 의문으로 음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비분절 의문을 보면 거기에 운소 첫 번째 줄입니다. 비분절 의문 끝에 설명되어 있는 거 운소 되어 있죠? 찾았어? 다시 분절 의문에 보시면 음소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 설명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운소라고 있어요. 찾았어? 이렇게 각각의 앞글자씩 따서 의문이 되는 거야. 즉 의문은 음소와 운소를 모두 이르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운 따서 의문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분절 의문에서 주의가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반모음입니다. 반모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해 주세요. 지금 그 표에 따르면 반모음도 뭐라는 거야? 분절 의문이라는 거지. 여기 봅니다. 지금 처음에 설명할 때 내가 의문하면 머릿속에서 자음모음 소리 길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자음모음이 바로 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거고, 소리의 길이가 비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반모음이 들어갔단 말이야. 맞죠? 반모음이 추가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바뀐 문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반모음을 공부하지 않아. 중학교 때는 반모음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의문하면 방금 얘가 얘기한 것처럼 자음모음 소리의 길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번 바뀐 교육과정에서부터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 반모음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의문 현상이 있거든. 그리고 이 반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해야 설명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근데 내가 왜 굳이 여기다가는 반모음을 안 썼냐? 이게 학교에서는 다 또 달라.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 반모음을 추가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배우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반모음을 빼고 알려주기도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반모음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모음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모음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반모음을 추가했는데 모음에는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이 있다. 그럼 반모음은 모음이라는 거야, 모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반모음은 모음이 아니야. 만약에 반모음이 모음이었다면은 여기에 반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으니 반모음은 모음이 아니야. 그러니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는 거라고. 그럴 때 이 이중모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중모음이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반모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중모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모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반모음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모음 이, 반모음 오, 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반모음은 이중모음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로서 단모음하고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음에 해당하지 않는, 그렇지만 반만 모음인 거냐? 얘의 성질이
모음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 소리의 성질은 모음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음은 자음처럼 모음이 없이는 절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어.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음성의 성질은 모음에 가깝지만 그 다음에 자음의 성질도 이제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모음을 다른 말로 반자음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이 반모음을 이제 하나의 음으로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반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 우리 교재에서 표를 보시면 거기 예에 J라고 W가 되어 있지? 이게 이제 그 음성기호로 쓴 거야. J가 바로 반모음 E에 해당하는 거고 W가 반모음 O, U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모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계속 봅니다. 이제 분절음은 세 가지 설명을 했고 이제 밑에 비분절 음문을 보는데 비분절 음문은 거기 두 번째 줄 끝이에요. 현대 한국 표준어 밑에다가 단어라고 써주세요. 단어에서는 소리의 길이만 음운으로서 인정합니다. 단어에서는 소리의 길이만 음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장 단위로 그 범위를 확대해 보면 얘의 끝을 이렇게 올리면 집에 가 의무문이 되죠. 얘를 내리면 집에 가 평서문이 됩니다. 쭉 이어서 얘기하면 집에 가 라고 얘기하면 명령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억양이라고 하잖아. 억양도 음운으로 볼 수 있다. 억양도. 대신에 의미 실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단어가 아니라 문장 단위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교과서마다 선생님마다 설명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과서에서는 음운하면 운소의 소리의 길이와 억양 같이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소리의 길이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현 뜻이 구별되는 단위가 달라. 단어에서 실현되느냐 아니면 문장에서 실현되느냐. 그럼 거기 이제 예를 들어준 것처럼 눈이야 눈. 지금 짧게 발음하는 눈은 신체의 눈이 되는 거고 길게 발음하는 눈은 자연현상이 되고 짧게 발음하는 말은 동물이 되고 길게 발음하는 말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거지. 이것처럼 이 소리의 길은 단어 자체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 그래서 비분절 음운. 넘어갑니다. (78쪽) 국어의 음운체계에서 먼저 자음체계를 보는데 자음체계는 이 표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표에서 상단 제일 윗부분을 보시면 좋은 위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끝을 보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또한 되어 있어. 그래서 가로축은 좋은 위치를 드러내는 의미가 되겠고 세로축은 좋은 방법, 그러니까 소리내는 방법, 소리나는 위치, 그거 관련해서 그 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음하고 유음은 외우셔야 돼요. 비음에 뭐가 있고 유음에 뭐가 있는지를 외우셔야 하고 그리고 비음의 미음이 어디에서 소리나고 니은이 어디에서 소리나고 이응이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도 외우셔야 합니다. 그 표는 외우지 않더라도 요거는 외워두시는 것이 3학년 때 문법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모음 체계를 봅니다. 단모음 체계에서 전설모음은 혀가 발음될 때 좀 앞으로 나온다는 거야. 앞쪽에서 발음이 된다는 얘기고 후설모음은 혀가 뒤쪽에서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전설모음을 볼게요. 전설모음. 지금 이제 그 표는 뭐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에, 어, 아, 오. 사실 이것만 외우면 돼. 이에, 으어와 우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두 개를 써주는 건데 이게 외우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가 전설, 여기가 후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원순. 원. 그럼 나머지가 이제 평순이 되는 건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전설모음은 다 이가 들어있습니다. 전설모음에는 다 이가 들어있어서 이, 에, 으, 아만 외우면 돼. 사실 뭐 아니지. 이, 에, 우, 오만 외우면 끝이죠. 왜냐? 여기에서 짝대기를 빼고 짝대기를 더하면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 우, 오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단모음은 이제 외울 수 있게 되는데 뭐 그렇게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해줘. 아, 전설모음은 다 이가 들어있는 거구나. 그럼 이가 전설모음이다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넘어갑니다. 79쪽. 79쪽에 음운 변동 나오죠? 거기 변동에다가 물결 표시 쳐주시고 물결 표시해주고 변동이니까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뭐랑 뭐가 달라지는 거냐? 뭐가 달라지는 거냐? 거기다 이렇게 씁니다. 음운 변동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변동인 거야.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변동. 그래서 사실 음운 변동이 쉬운 이유가 표기와 발음을 비교 대조하면 되거든. 모의고사에서는 발음도 다 써줍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발음을 써주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어쨌든 다시 변동은 지금 표기와 발음을 비교 대조하는 것. 또 옆에다 씁니다. 규칙 현상. 음운의 변동은 규칙이야. 다시 변동 옆에다가 얘는 규칙. 그리고 하나를 더 쓸게요. 표준 발음. 음운 변동하면 표기와 발음을 비교 대조할 것. 그리고 음운 변동은 규칙 현상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표준 발음과 관련된다. 먼저 교체입니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 우리들이 많이 봤던 것들이죠. 그럴 때 구개음화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구개음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저기 설명 보시면 형식형태소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음운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음운하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생각해라. 뭐 했던 것처럼 형식형태에서 하면 또 세 글자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조접어. 형식형태소 옆에다가 써주세요. 조접어. 조접어. 조사, 접사, 어미.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문제를 풀 때 함정이 안 펴지는 거야.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 다시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 구간, 이 범위에 해당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구개음화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경음화, 된소리 대기를 보면 이 된소리 대기에서는 거기 점을 보시면 두 번째 점하고 네 번째 점 있죠? 두 번째 점과 네 번째 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경음화, 된소리 대기에서는 두 번째 점과 네 번째 점을 동그라미 치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이 음운의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법 요소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어간 받침에다가 밑줄, 어간에다가 동그라미. 마찬가지 네 번째 점입니다. 관형사형 어미에다가 동그라미.
밑줄하고 어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어간이라는 개념과 어미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지금 이 경음화 된소리대기에서 두 번째 점하고 네 번째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도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첨가. 첨가를 보시면 드디어 반모음 첨가가 나오죠. 만약에 이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반모음 첨가를 설명할 수 없게 돼. 왜? 음운도 아닌데 왜 얘를 음운 변동에서 다루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반모음 첨가와 관련해서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첨가에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니은 첨가랑 반모음 첨가. 그래서 거기 니은 첨가에다가는 예를 하나 씁니다. 니은 첨가에다가는 불려우를 써주세요. 우리가 표기와 발음을 비교 대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표기와 발음을 비교 대조했더니 여기서 1차적으로 주의할 게 있네. 여기에 있는 이음은 이거 발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발음 안 되는 거지. 이 자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고 역시 여기 우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이상하잖아. 형태도 안 맞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란 말이야. 발음되지 않는 거라고. 그런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 리을이 들어왔네. 그럼 선생님 여기 없던 자리에 리을이 들어왔으니까 리을 첨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첨가에는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니은 첨가랑 반모음 첨가. 그럼 여기에서 뭐가 와야 돼? 니은이 와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첨가에는 니은 첨가랑 반모음 첨가야. 그러니 얘는 처음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 있던 리을 때음내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가는 거야. 이 다음에 반모음 첨가를 봅니다. 반모음 첨가에서 거기 예를 들어준 거 볼게요. 피어. 다시 반모음 첨가는 이거는 이를 말하는 거야. 반모음 이를 말하는 거야. 반모음 이가 첨가가 된다. 거기에서 피어를 봅니다. 발음에서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허용이야. 바꿔 얘기하면 얘가 원칙입니다. 반모음이 첨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반모음을 첨가해 주는 것을 허용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내는 거죠. 피어를 피여로 발음을 한다. 이거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얘는 집중도의 차이거든. 이거랑 이거를 구분해야 돼. 여기 짝대기 하나 반모음, 짝대기 하나 더 들어있어 이중모음. 그럴 때 반모음 이가 들어가는 것.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피어를 펴라고 발음했다고 치자. 이제 피어를 펴라고 발음됐어. 그러면 지금 표기랑 발음을 비교 대조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얘 형태랑 얘랑 아예 다르지. 아예 다르다는 얘기는 얘는 반모음 첨가가 아니게 되어야죠. 반모음 첨가는 있는 거 그대로에 하나만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얘는 다르잖아. 글자 수에서도 다르네. 얘는 뭐로 설명하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얘를 뭐라고 배운 거냐면 축약이라고 배운 거야. 모음 축약. 이 어가
이 어가 하나로 줄어서 여가 됐다.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반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급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모음 축약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모음 축약은 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요 여라는 이중모음은 반모음 이,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이 돼서 여가 된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그럼 얘는 반모음이 아직 아니죠. P에 있으니까. 얘도 반모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단모음, 단모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단모음 2가 단모음 2로 바뀌는 거죠. 다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얘의 경우는 단모음 2가 반모음 2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의문의 개수가 그대로예요. 의문의 개수. 교체는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거든. 대신에 두 글자가 한 글자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꽃이 폈다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두 글자가 한 글자가 된 거니까 얘는 축약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모음 축약이 아니라 음절 축약이라는 말은 쓸 수 있겠다. 음절이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음절 축약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모음 축약이라는 말은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 모음 축약을 뭘로 설명한다? 반모음 교체로 설명합니다. 이런 유사한 게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보아요를 줄이면 그렇지. 얘도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단모음 5가 반모음 5로 되는 것. 됐어? 그래서 의문변동에서는 요 반모음과 관련되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겠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탈락에다가는 별표를 2개 해주세요. 탈락에서는 별표를 2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 의문변동 들어올 때 이 변동은 달라졌으니까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고 얘기했던 거지. 그런데 이 탈락은 특이하게도 의문 변동이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탈락 옆에다가 변동이 표기에 반영됨. 그러니 얘는 외워야 돼. 얘는 표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음하고 표기가 일치하거든. 그러니 암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거냐면 모음 탈락이야. 모음 탈락 볼게요. 먼저 의탈락, 그 다음에 동일 모음 탈락. 의탈락부터 어간에다가 동그라미. 동일 모음 탈락, 또 어간에다 동그라미. 어간 나왔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그렇죠. 문제에서 어간 나오면 무조건 기본형으로 바꾸고 시작이야. 그래서 모음 탈락의 경우는 기본형으로 바꿔놓으면 쉽습니다. 바꾸지 않고 주어진 거로만 문제를 풀면 어려워. 그 다음에 자음 탈락을 봅니다. 자음 탈락에서는 리을 탈락을 볼게요. 이 리을 탈락.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의 리을이 떨어져 나가. 얘는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우리 불나방 알죠? 원래 어떻게 써야 돼? 불 더하기 나방이니까 부나방이라고 써야지 맞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불나방도 사전에 등재됐긴 했지만 이 리을 탈락의 경우는 뒤에 니은,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게 규칙이야. 그게 가리지 않아. 거기 있는 것처럼 용언이 활용할 때도 그렇고 단어가 결합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에서 중요한 건 겹받침이라는 것이 중요해.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겹받침이 없네요? 겹받침이라고 써주세요. 얘는 무조건 자음군 단순화는 받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어야겠다. 자음군 단순화는 받침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밑에 축약을 봅니다. 거센소리 대기, 격음화. 그래서 히읗이 비읍, 디귿, 기역, 지읒과 결합하는 거.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히읗이 앞에 올 수도 있고 히읗이 뒤에 있을 수도 있어. 그거와 상관없이 히읗이 비읍, 디귿, 기역, 지읒을 만나면 거센소리가 된다는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 83쪽 이렇게 할게요. 지금 83쪽은 5분만 쉬었다가 83쪽은 5분만 쉬었다가 보고 지금 오늘 우리가 4회에 푼 모의고사가 어려운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 문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길게 해서 5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고 좀 잠 어느 정도 깬 다음에 요거 한 30분에서 40분이면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좀 보고 모의고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도 좀 준비를 했어요. 다른 문제까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